저는 대구를 기반으로 대구와 서울을 오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박창수 작가입니다. 제가 파리에서 살았던 곳이 첫 파리 집이 어디였냐 하면은 뽕피두 센터 바로 그 마레지구 있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 뽕피두 센터가 너무 가까이 있었고 뭐 도서관이라든지 전시를 보러 가기가 굉장히 편했었고 그리고 파리에라는 곳이 루브르 미술관부터 오로스의 미술관, 또 뽕피두 센터, 또 파리 시립 미술관, 또 발레 도쿄, 그냥 다양한 미술의 어떤 역사들이 다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술사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파리 시 안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서는 개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작가들이 많이 이제 미니멀 아트 이후에 그쪽 이제 작가들이 많았는데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개념 미술적인 경향들의 작가들이 소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뽕피두 센터에 소장품이 다 소장되어 있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유럽 특히 파리라는 곳은 그 자체적으로 미술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어 왔던 곳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 미술과 또 다른 형식의 미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개념 미술, 이제 개념 미술이라고 하는 60년대 말 70년대에 일어났던 미술 운동에서 이야기했던 작가들의 어떤 태도들, 예술에 대한 입장들 그런 것들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개념 미술의 어떤 작가로 이제 분류되기도 하는데 제가 개념 미술의 어떤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제 생각, 제 작업에 대한 생각들과 가장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다 보니까 뭐 영상이라든지 설치라든지 회화, 또 드로잉, 또 사진 그런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 방식들 또 특히 언어를 중요하게 다루는 방식들에서 개념 미술의 어떤 경향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지만 엄밀히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제 세대 60년대, 70년대 개념 미술에 대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또 90년대 학교를 다니고 그 2000년대를 중심으로 많이 활동했던 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후기 개념 미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연장선에서 제가 작가로서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념 미술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태도들, 그러니까 뭐 듀샹 레드메이드에 대한 중요성들, 또 작품이 공간이나 장소를 만나면서 어떤 개입하는 부분들, 또 사진, 회화, 또 자료들, 뭐 다양한 것들을 자료 형식들을 이제 작품으로 활용하는 방식들, 또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예술에 대한 정보, 예술에 대한 시선들을 제공해주는 어떤 것들을 매체들을 다루는 방식들, 또 언어에 대해서 언어와 이미지에 대한 문제부터 포함해서 예술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언어에 집중하게 되는 부분들, 그런 어떤 형식적인 특성들과는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작업이 어떤 개념 미술과 굉장히 많은 영향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제 세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개념 미술들은 조금 더 미학적인 문제에 집중했다면은 제 세대들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위치라든지 그리고 20세기 미술에 대한 해석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다루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술관 전시라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작업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보여줄 수 있고, 또 새롭게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고, 또 미술관이라고 하는 큰 공간에서 를 활용한 작업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 작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제목들이, 어떤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위치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치라는 것은 작가인 제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작가의 제가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위치도 포함되고, 또한 뭐 사회 정치적인, 또 문화 예술적인 어떤 그런 위치, 그 속에서의 어떤 위치들도 포함되고 있는,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신체의 어떤 위치부터 정신적인 위치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 작업의 어떤 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작가인 제가 제 작업의 어떤 시작이면서 어떻게 보면 출발점, 또 가고 있는 방향들, 그것들이 어디에서 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위치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제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위치를 항상 이것과 저것 사이에 모호한 곳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는 길들은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흔적들은 남지만 지워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위치들, 그런 것들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시 제목이 위치, 나, 제한인데, 그러니까 위치 또는 제한도 되고, 그 나라는 것은 작가인 나, 그 위치와 제한 사이에 있는 나, 예술가로서의, 작가로서의 나, 이것들을 약간 조합했던 그런 제목입니다. 그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 제안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 미술의 어떤 에서 많이 제시했던 어떤 그런 단어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제가 석사 논문에서 또 다뤘던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제가 작가인 나가 서 있는 위치에서, 걸어가고 있는 위치에서 제안하고 있는 예술적인 어떤 대답이라고 할까요? 어떤 아니면 결론이라고 할까? 잠정적으로 맺었던 어떤 결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지션이라는 단어는 일단 그 명제,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가지고, 또 하나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제안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들이지만,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제가 위치에 있는 제가 작업하고 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조금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예술의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제 위치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들은, 그러니까 선배 예술가들의 어떤 고민들, 어떤 또 답변들, 질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수용했고, 또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미술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래서 제가 뭔가를 그린다,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그게 뭐 구상이었던 어떤 추상의 형식이었던 그런 것들보다는 추상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또 구상적인 것도 아닌 어떤 그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작업, 해와 어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들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붓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제 아크릴 스프레이라고 하는
분사되는 어떤 기체에서 이제 액체로 가는 어떤 그런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재료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재료고, 그러니까 파리에서 있을 때도 그러니까 약간 퍼포먼스 형식으로 작업하면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그 공간을 스프레이를 분사로 이제 채우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텍스트를 이제 스프레이로 적는 형식으로 또 작업을 했었었고, 그럼 스프레이라는 재료이 이제 분사되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데 좀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프레이라고 하는 기체 상태로 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름이었고, 그러니까 그리지 않고 그 스프레이가 기체를 그린다고 하는 개념들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구름이라는 것이 어떤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부분들을 많이 요즘 느끼고 있는 게, 풍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풍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름들이 위치해 있는 거 보면은 인류의 역사 굉장히 오랫동안 흘러오면서 지상에 있는 풍경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건물도 바뀌고 건축 또 자연 그것들 모든 것들이 많이 변했는데, 매 순간 변하고 사라지는 이 구름들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계속 반복돼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존재해왔고 과거에도 있었고, 거기서 어떤 차이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우리가 구름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정된 어떤 우리가 머릿속에서 구름이라는 이미지를, 아니면 순간의 구름 이미지를 사진으로 캡처하거나 그것들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들은 이미 구름 이미지하고는 상반되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로 그게 구름 수증기로 이렇게 멈춰 있다가 또 열에서 사라지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분사되는 스프레이라고 하는, 기체 상태로 분사되는 스프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맞아지면서 그리지 않고 그냥 떨어지면서 분사되면서 정착하면서 만들어지는 그것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구름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작업들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당신의 기억으로부터라고 하는 From Your Memory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구름 이미지 위에 구름에 대한 적은 글들을 같이 이제 작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글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문학적으로 아니면 뭐 시적으로 이렇게 적은 글이 아니고, 구름에 대해서 이미 적었던 글들을 수집해서 그걸 다시 배치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글들에는 아주 예전의 글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때의 글들부터, 예를 들면은 동양의 어떤 예전의 글들부터 최근의 어떤 글들까지 섞여 있어요. 네, 오전 시실은 일종의 제가 미술사에 영향을 받은 작가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어떤 존중의 의미로서 오마주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인데요. 그래서 우선 가장 큰 전시장인 에는 공간을 제가 고딕 건축에서 고딕 성당의 어떤 뭐 약간 로마네스크 성당 같기도 하고 첨탑이 있는 그런 형태의 건축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일종의 무덤이자 미술관과 공존하는 기억의 장소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작품의 전체 방의 제목은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에서 제가 영향을 받은 중요한 작가들의 생전에 말씀하셨던 글들을 발주해서 그들의 유언을 제가 대신 적어주는 그런 형식에 빌려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구스타브 크루베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에 이르기까지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이르는 미술사에 대한 저의 기억이자 기록이자 또 재해석이 가미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저는 그들이 누워있는 무덤의 형태를
형태와 그들이 이제 우리가 싱글 침대, 1인용 침대의 크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름, 그리스 기름으로 글씨를 새겨 넣음으로써 영원히 그들의 정신, 현대미술의 그들이 발휘했던 정신들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앞으로 21세기의 어떤 미술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어떤 그런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검은 상자 2개의 작업이 있는데 현존의 미약함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거기에는 1960년대 아테네 랭귀지라고 하는 언어와 예술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 미술 그룹들이 남긴, 특히 멜 램스턴이라는 작가가 남긴 시크릿 페인팅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모노크롬 페인팅에 대한 일종의 유쾌한 어떤 유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작업인데요. 그것을 저는 그 문장을 토대로 해서 8가지 버전으로 늘렸고요. 거기서 각 그 페인팅을 조각으로 형태로 바꿔서 각 8개, 각 하나의 큐브마다 4면씩 있는데 그 8개의 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죠. 거기에 각각의 텍스트를 배치해서 또 하나의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떤 유희이자 어떤 재해석에 대한 어떤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4호전실과 오전실이 연결되는 지점에 이제 영상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는 방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불규칙적 간격이라고 하는, 제가 바닷가에서 프랑스에 있을 때 바닷가에서 이제 파도를 따라서 선을 긋는 작업을 진행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영상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우리가 직선으로 그어진 선들이 아니고 실제 그 장소에 갔을 때 계속 변하고 있는 그 경계선들, 그 국경선들, 바다와 육지 사이에 파도로서 그어지지만 계속 그 파도는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에 파도, 물이 밀려온 그 선들을 따라서 제가 선을 그어감으로써 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경계선들을 일시적이나마 남기는 그런 작업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 4화 전시실과 5 전시실에 있는 그 영상 작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 작업을 전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이자 또 지금 앞으로도 제가 작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 일시적인 장소 또는 어떤 경계적인 상황 그런 것들과 계속 제가 탐구해갈 그런 방향들과도 연결됩니다. 이전 전시에서는 이제 아시아의 어떤 작가들에 대한 리퍼런스로서 재해석하는 작품도 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서양 미술에서 중요한 특히 저한테 미친 영향을 이 큰 작가들의 중심으로 제가 어떤 기록하고 기억하는 작품들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 중에 하나는 서구 미술이 동아시아, 특히 일본, 한국, 대만이라든지 이 동아시아에 유입되면서 어떤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어떤 유사성들이 있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싶고요. 또 하나 또 계속 진행해야 될 작업들은 여전히 일시적인 간극들, 우리 삶과 예술 사이에 그어지는 어떤 그런 간극들, 그런 간극들을 또 경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것을 좀 더 들여다보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관객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견하고자 하는 그 경계들은 어떤 한계 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차이를 긍정함으로써 더 많은 경계들이 생긴다는 것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어떤 해석의 자유들 아니면 어떤 존재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좀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